안녕하십니까.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봉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었다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당수 확진자들이 몸이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정신건강의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너무 슬픈 게 자기네들한테 마음치 피해를 상당히 입힌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고통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진단이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격리되는 그런 과정에서 겪는 그런 충격과 고립감, 그 외로움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 본인이 그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감염을 시켰다라는 그런 그 자책감, 또 가족분들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별의 경험, 그리고 감염 사실이 주변에 이제 알려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결국 이제 알려지게 되어서 겪는 그 배제, 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 마음을 이제 힘들게 합니다. 더욱이 그 완치는 되었지만 그 이후에 겪는 여러 가지 이제 후유 증상들, 그리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 겪게 되는 휴직이나 실직, 그걸로 인해서 소득의 감소, 결국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귀결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큰 변화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한참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 이탈리아에서 먼저 연구들이 이제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우울과 불안, 그리고 외상후 장애에 대한 증상들, 이런 부분들이 최소 환자들의 10여 % 이상, 또 많게는 20에서 60% 정도, 이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그 미지의 감염병이죠. 그런 그 감염병에 의해서 신체적, 그 정신적인 영향을 받으면, 갑자기 이제 진단되니까 자기가 환자가 됨과 동시에 또 잠재적인 감염원이 되어가지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립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에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도 보호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역학조사,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개인의 신상 정보, 또 동선이 노출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주변과 또는 언론, 그런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이제 비난받는 경우들도 이제 있게 됩니다. 실례로 2020년 5월 초에 이태원발 그 클럽에서 있었던 여러 이제 집단 감염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에 유흥업소 방문한 것도 이제 문제인데, 성소수자가 자주 찾는 클럽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해당되는 이제 당사자분들은 실제 본인의 그런 성적 지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문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주변에 성소수자가 아닐까라는 이제 소문이 이제 돌게 되었죠. 또한 비슷한 시기에 대구 신천지 교회 그 집회로 인해 가지고 집단 감염이 이제 생겨서 불필요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이 노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비난을 받고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곤란을 겪게 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는 하루 이틀 정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불안하고 막 우울증 저도 오고 불안하더라고요. 보면 이상이 없는데 내 스스로가 불안한 거죠. 아니 나는 지금 미칠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해주면서 이제 자기들 심리센터하고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 완치 이후에 정신건강 문제는 그 완치된다는 그 회복과 그 다음에 일상 그리고 사회로의 재복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통합되는 시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끝나고 건강을 회복해 가기 때문에 급성기 이완기 때에 비하면 불안이나 우울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이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거나 집과 직장 등에서 이제 자신이 살던 터전으로 이제 돌아갔지만 감염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완치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감염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확진자니까 또 감염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 때문에 멀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직장에서는 실직 일어나고 또 그 외로움을 이제 겪게 되고, 더불어서 소득 감소, 경제적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염 시기에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이제 외상후 장애의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이제 확진자들을 또 한 번 더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홍콩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스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었었는데요. 이것들은 똑같이 이제 감염병 때문에 생겼던 이제 연구들인데, 퇴원 이후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감을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메르스 때도 상당 기간 그 우울감이 이제 지속되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메르스보다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그래도 중증도로 그 이완되는 그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우울, 불안, 이런 이제 증상들은 꽤 많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고, 당분간은 이제 연구 결과들이 그 이제 발표를 계속 하게 될 텐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결과들은 굉장히 좀 작습니다만은, 우울, 불안, 외상후 증상, 그리고 불면, 이런 증상들이 꽤 많이 나타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상황과 유사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울증 증상이 이제 있거나 불면증 증상, 뭐 자살 생각들이 있던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하는 경우에 꽤 많이 호전된다라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적극적으로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그런 국가 트라우마 센터나 지역에 저희 나라가 굉장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문가분들의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주변에 감염된 환자와 격리자들을 두려움과 배척하기보다는 나보다 먼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웃으로 생각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못지않게 강력하게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확진자분들은 너무 위축되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집중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